서면에 뭐 상대방을 나쁜 놈,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을 쓰는 분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응수하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형식적으로만 심사하고 소장에 적힌 피고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는데요,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하는 말은 이 소장에 쓰여진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소장의 인지는 제대로 붙였는지, 또 소장의 그 원픽으로 당사자가 제대로 특정되어 있는지 이것만 형식적으로 검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법원이 피고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장 송달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장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무슨 우편물이 오게 되면 되게 긴장이 되고 겁이 나죠. 그래서 거절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소장을 받지 않고 버티면 오히려 일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두고 집배인을 피한다면 그 다음에는 집행관이 야간과 휴일에 소장을 가지고 오고요, 그때도 피하시면 공시송달을 통해서 아예 소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벌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하고 피고에게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걸어놨다고 해서 피고가 눈치채고 찾아가서 내 소장이 여기 있네 하고 보는 일은 없겠죠. 그래도 법원은 봤다라고 간주하고 그냥 소송을 진행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고는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판결을 받게 되어서 엄청 불리하겠죠. 그래서 소장을 피하지 말고 꼭 받아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러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간주해버립니다. 이걸 의제자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백이 의제되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인정돼서 바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이 오면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장을 받으면 이제는 피고는 답변서라고 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는 이 소장에 대칭되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원고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로 이렇게 대칭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답변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이렇게 답변서 이렇게 제목을 쓰고요, 그 밑에 사건 번호, 원고, 피고 이렇게 기재해서 사건을 특정해 줍니다. 사건 번호는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킬 때 법원에서 부여해 주는 번호인데요, 여기 맨 앞에 2021은 사건 접수 연도가 2021년이다 라는 소리죠. 그리고 그 옆에 가단, 이 가는 민사 1심 사건이라는 의미고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판사 관할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110033 이것은 사건의 고유번호죠. 그리고 그 옆에 대여금, 이거는 원고가 처음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의 제목을 붙이는데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에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더라도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이렇게 사건명을 붙이면 그냥 대여금이 소송 제목이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응해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이걸 쓰죠. 청구 취지 답변 보면 제1항 청구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쓰시고, 제2항에는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응해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청구 원인에 대해서 반박을 쓰는데요, 이 반박하는 것은 크게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하는 사실, 자백하는 경우에는 자백하는 사실, 그리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항변하는 사실 이렇게 적어 나갑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고가 청구 원인에서 돈을 빌려줬다라고 주장했을 때 피고가 답변서에서 나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부인한 거죠. 이것을 부인하는 사실이다라고 하고요. 또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이거는 자백하는 사실이죠. 자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건 맞는데 하지만 내가 변제기에 돈을 변제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항변하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입증의 차이가 있는데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면 돈을 빌려준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요.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라고 자백하면 쌍방이 입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다툼 없는 사실이 되고요. 나아가서 내가 돈을 빌렸다고 자백했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빌리긴 빌렸는데 내가 변제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변제 항변이고, 이 변제 항변을 하면은 피고, 즉 변제 항변을 하는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부인하거나 자백하거나 항변을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답변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분들은 분이 안 풀려서 원고에 대해서 자극적이고 거친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속이 좀 후련해지긴 하죠. 그렇지만 이 소송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면에서 상대방을 나쁜 놈,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을 쓰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법원이 볼 때 피고 주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시고 이성적으로 젠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박하는 주장이 끝나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입증 방법 이렇게 쓰고 거기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주장한 부인이나 항변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원고의 증거들과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고의 증거는 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갑, 피고는 을 이렇게 증거 앞에 원피고의 증거를 구별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답변서를 작성한 연월일을 쓰고 답변서를 작성한 피고의 성명을 기재한 후에 도장을 날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의 명칭을 쓰고 귀중 이렇게 쓰면 답변서 작성이 끝나겠죠. 자,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순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